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제3회 정세에서 비공개 조사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원석 총장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수사 준비를 이제 했겠죠. 하고 13시간 동안 했다면은 아마 검찰이 궁금해했던 것,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은 웬만큼 다 확인하지 않았던가. 그 영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네. 생각하고 아마 한 번에 다 조사를 했지 싶은데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성역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성역이 하나씩 이제 깨뜨려지는 거는 사회 발전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그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의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걸 보면서 현직 대통령 영부인까지 조사했다는 거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은 이제 형사소추가 면제되기 때문에 네. 현직 재직 중에는 수사가 대상이 안 되지만 현직 대통령 이외에는 다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장님, 그런데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여당 전당대회 3일 앞두고 검찰 대면 조사에 임했는데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검찰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전당대회 이후에 당선자가 수사를 요구해서 밀리는 상황을 검찰은 받아들이기 싫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9월. 그럼 10월까지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들을 이제 상당 부분 수사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먼저 김건희 여사나 여권을 수사하지 않고 현직 국회의원들 당선자들을 조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거했던 뭐 댓글 문제나 이런 것까지 조사하는 길로 저는 나가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막판까지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했다고 밝힌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 후보가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는데 예. 지금 사과 하루 만에 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만 네. 그것도 뭐 본인 표현에 따르면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걸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로부터 폭로한 것뿐만 아니라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진실 여부에 대해서 또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한 후보가 나한테 내 개인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나는 그렇게 안 했고 우리 당 의원들 포함해서 당직자들 포함해서 25명 전체를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한 후보는 내 개인 공소권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걸로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한 후보가 맞다. 나경원 후보 개인 공소권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던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게 불이 붙게 된 네. 거죠. 그러니까 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이제 따져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은 앞부분에 자기가 이제 거짓말한 게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본인 이야기를 단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또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렇게 물으면 본인은 맞습니다. 나 후보님 개인 그 공소권을 저한테 부탁하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후보는 거기서 또 이제 굉장히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불이 붙었는데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예. 투표 시작과 거의 동시에 터진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이 선거 막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이광재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논란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한동훈 후보한테 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긴 될 텐데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한테 2개의 칼을 줬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칼,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를 내쫓으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시켜줬는데 결국 패배했는데 뭘 한 거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온 게 문자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결국은 내부에 지금 약간 국민의힘이 침몰하는 밴드 여기 구멍 내는 거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부탁했다는 것도 사실은 별로 합리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그걸 외부에 공개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한동훈 그 검사 후보가 과연 이 국민의힘의 책임감 있는 대통령 후보로 성장할 것인가, 네.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퀘스천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투표율도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요. 최근에 전당대 투표보다는 좀 낮아졌다 이런 결과치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 낮은 투표율이 각 후보별 유불리는 어떨까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의 큰 흐름에는 큰 영향, 별다른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흐름 자체를 바꿀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겠다 싶은데 투표율이 떨어진 걸 보면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대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되고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 네거티브적인 이런 공격 방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는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상대당 이 경쟁 또 싸워야 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당 동지들끼리 상대방을 흠집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네거티브적인 거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좀 실망해서 투표 의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분들, 그리 말하는 이제 충성도가 투표 충성도 좀 떨어지는 분들부터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돼서 저렇게 된 것 아닌가. 네. 물론 이제 그 네거티브의 강도도 지금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보면은 그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네거티브를 세게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덕을 못 보고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희망의 경쟁, 포지티브한 경쟁이 되기를 바랐던 당원들 가운데서 투표 의지를 좀 잃은 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판세라든지 이 성패의 큰 흐름에 영향은 못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가 전망을 여쭙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지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봐지죠. 근데 네. 문제는 제발 좀 이렇게 여당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사실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빈곤층이 약 100만 명 이상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이 고금리나 이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무너지는 거나 보게 되면 네. 지금 결국 한 후보가 되더라도 좀 더 여당은 국가를 책임지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정말 기대해 봅니다. 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제 앞서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너무 격해졌잖아요. 예. 네거티브 공세도 뭐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서로 공방인데 과연 이게 당이 온전히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당은 그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비교적
비교적 물론 이제 뒤끝이 오래 가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네. 비교적 빨리 이제 화학적 결합까지는 쉽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외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는 빨리 봉합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그 전통이라고 할지 체질이라고 할지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또 거기다가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거의 단독 개헌 또는 단독 탄핵에 8석 모자라는 정도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를 무대로 해서 정권을 마구 흔들고 있는 지금 탄핵까지 지금 저렇게 분위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저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뭐 이완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여당도 그렇고 설령 개인적으로 뭐 친소간에 조금 아쉬움이나 섭섭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단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우리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 이후 국민의힘 얘기입니다만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한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의혹이 이게 불거진 것도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잖아요. 당시 뭐 이낙연 후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상황은. 결국 그 이낙연 후보의 그 대장동 공격이 민주당 대선 패배를 하는데 결정적 길을 열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아마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에서 나온 게 결국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장해찬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댓글 부대나 이런 건 결국 수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나경원 의원의 부탁 부분도 부탁한 사람도 문제고 이제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일 것이잖아요. 저건 결국은 결국 검찰 수사 대상으로 결국은 다 올라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에 앞서서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최태민 목사 친분설, 이게 모두 당내 경선에서 불거졌잖아요. 예. 이 후유증이 만만치 원래 않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네. 예, 그 당시 또 우리 이 당내 경선 분위기가 경선이 본선이다. 그랬죠. 본선은 상대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상황이 좀 경쟁력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후보만 되면 본선에서 이기는 거는 큰 문제 없다. 이래다 보니까 더 안에서 세게 부딪혔고 사실은 그게 뭐 경선 이후에 봉합이 되고 또 다시 이 본선에서 이기고 했지만 네.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바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사자방이었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그 사업이었던 4대강 자원 외교 방위산업 이거를 그 비리로 규정해가지고 감사원을 감사시키고 뭐 총리실에 또 감찰시키고 또 그 검찰 경찰 수사시키고 국회 청문회 국회에 또 이렇게 국정조사까지 시키고 하면서 전방위로 그거를 이렇게 단죄를 하는 모드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경선 때 앙금이 4년 전에 5년 전의 일이지만 다 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희석된 줄 알았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은 그게 이제 보수 분열의 시작이고 나중에 그게 더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 탄핵 때 보수의 일부가 탄핵에 손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결과까지 돼서 그런 걸 교훈으로 삼아서라도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당 내부를 수습하고 또 당 정청이 하나 되어 가는 데는 그런 걸 명심을 하고 다시 그런 스스로 자중질환 자해 행위는 버리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갈 걸로 기대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 상황을 예견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내주고 일주일 뒤 축출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릅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다들 본인이 될 때는 본인이 굉장히 뭐 잘나서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해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기현 그 그 당대표를 무리하게 정말 내쫓으면서 비대위원장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과연 두 개의 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아마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마 윤 대통령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네. 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여당답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 설령 실망한 마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네. 실망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금방 그렇게 눈녹듯 녹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뭐 당내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돼도 3일 천하다. 3일 내에 그러니까 3일은 아니겠지만은 뭐 잠깐 하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끌어내릴 거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서 네. 뭐 이름이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네. 그때 갑신정변 때 개화당이 3일 딱 집권하고 내려왔던 그걸 갖다 빗대 가지고 뭐 당대표 돼봐야 며칠 못 가고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까지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정말 거의 뭐 집권 남용까지 저지르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여론 조성을 위한 그 몰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결국은 딱 모자라는 8석 국민의힘 108석 중에서 8석만 이쪽으로 이탈시키면 가능하다는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합을 시켜도 부족한 상황에 내부 분열 만약에 그 한동훈 후보가 이번 당대표가 된다면 결국은 당원도 당원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에서도 다수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찍어서 선출한 당대표를 그렇게 끌어내린다? 그럼 당내 의원들 간에 벌써 이제 분열이 생겨버려가지고 네. 108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뻔한데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네. 그런 구상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공격한다기보다는 한동훈 후보 스스로가 너무 많은 지금 적을 만들고 있고 여당 후보로서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스스로 위험에 빠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외부의 공격보다는 본인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여당 자체를 아마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당대회 경선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이광재 위원장님, 당권 주자들 첫날 제주와 인천을 방문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뭐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시작부터 지금 이른바 어대명 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쭉 가리라고 보세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당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전략적인 투표를 할 거냐 하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좀 다양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후보에서 김두관 후보는 표를 줘야 된다는 조금 소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거보다는 현 그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대우를 갖추고 이번에 좀 총선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이번엔 단일 대우를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최혜병 특검까지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원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고위원 후보들 강력한 대여 투쟁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민주당 지도 체제의 향후 모습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국은 그 이재명 1인 지배 체제 또는 일극 체제가 거의 공고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죠. 네. 지난 2년 동안에 민주당에서 친명 주도 세력이 추진해왔던 그 작업이 그거였죠. 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도 계속 바꾸고 또 개딸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당원들이 당을 사실상 장악하도록 그렇게 계속 해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총선 때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이 될 만한 사람들 또는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싹을 잘라버렸고 국민들이 거의 뭐
비명 행사 공천이라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싹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이제 그런 당원 당규 또 당원 당규 개정이나 또 당원 구성 또 개편이나 또 그 공천 비명 행사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위에는 대안이 없는 유일 대안 체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외통수입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끝까지 방탄을 해가지고 3년 뒤 대선까지 가면은 뭐 이게 뭐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전에 사법 처리돼가지고 대통령 출마권을 그 출마 피선거권을 갖다가 상실한다. 네. 그럼 민주당은 대선을 치를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외통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관련해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신성 불가침 의제는 아니다라고 밝혀서 주목되는데요. 지금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세금 문제를 이제 결국은 누구에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 건가가 그 결국 정당의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뺏어가지고 나라를 복지를 하는 이런 정당의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는 조세정의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땅이냐 땀이냐 그러면 땀에 좀 혜택을 줘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세금 그래서 적어도 1가구 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네. 또 하나는 세금이 국제 간에 경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그 상속세가 적은 나라에 가게 되면 그래서 지금 자꾸 이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나라가 되려면 뭔가 세금의 경쟁을 해야 되면 경쟁에서 합리적인 체제가 뭘 것인가를 함께 해야 된다. 조세의 네. 정의, 합리성, 국제의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 문제 전반을 이제는 얘기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답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지금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밤늦게까지 계속된 1차 청문회에서 최혜병 순직 사건을 놓고 여야 또 증인과 의원들 간에 불꽃 공방을 벌였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정말 이거는 국회에서 뭐 국회법의 정신이고 의회주의고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뭐 말만 나오면 국회법 이야기하던데 네. 국회 형식상의 국회법만 내세웠지 그 안에 있는 최진하고 깡그리 지금 뭉개고 있어서 사실상 의회주의 법치주의 네. 이걸 다 뭉그러뜨리고 탄핵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런 청원은 청원 자체를 기각해야 됩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 탄핵을 한다면서 그 탄핵을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이유 중에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야 될 이유 중에 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걸 대통령이 그걸 안 막았다. 네. 뭐 또 한일 위안부 그 문제가 된 그 대통령이 또 다른 방식의 또 해법을 내세웠다. 이런 걸 대통령 끌어내려야 될 사유로 제시했는데 그런 네. 청원은 기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심지어 저런 청문회까지 연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고 특정 정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재명 대표 제명 청원을 낸다든지 그런 뭐 5만 명 넘어서는 건 금방이거든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 구속 청원을 낸다든지 하면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청래 위원장은 저렇게 청문회 열고 생중계하고 검사를 다 불러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제도를 정략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놓고 2차 청문회가 이어지는데요. 이광재 위원장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는 이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그 최혜병 특검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우리 한동훈 후보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이걸 빨리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민생 경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아마 한국에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낼 겁니다. 네. 그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게 될 텐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여당과 정부와 정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단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